여러분은 계속해서 DKNN 라디오 모닝와이드 3부 라디오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또 한 주간에 화제가 되었던 여러 연예계 소식들, 뉴스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스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흐릿흐릿한 수요일입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 쌀쌀해진다고 하죠. 비 오면서. 그죠. 엄청 추워질 것 같아요. 네, 뭐 엄청 추워지진 않는데요. 네, 그 그래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뭐 조금 네. 날씨가 좀 10월 말인데 벌써 그죠. 반팔을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낮에는데 좀 그런 날씨. 아침에 막 긴팔 입었다가 저녁에 또 그러니까 맞아요. 또 또 벗어야 갈아입고,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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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좀 비 소식과 함께 약간 이제 가을 분위기가 내일부터 날 것 같습니다. 자, 가을이 무거익어가는 수요일 아침 또 한 주간에 어떤 연예계 여러 소식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전해 주시죠. 네, 저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는 소식인데요. 일용엄니 배우 김수미 별세 소식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은 맞아요. 뭐 워낙에 정정해 보였고 그리고 향년 75세 75살이니까 그렇죠. 사실 아직 아직은 너무 젊으신 나이인데. 네, 젊고 뭐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면서 뭐 워낙에 또 국민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애정이 있었던 배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국내 최장수 방송 드라마인 전원일기 일용엄니로 사랑받았던 배우 김수미가 25일 향년 75세로 별세를 했는데요. 고인은 이날 오전 8시경 심정지로 성모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사인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인은 지난 5월부터 피로 누적 등으로 활동을 중단해 오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이제 스트레스를 좀 그동안 많이 맞아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슈도 많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 네. 모르는 사이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야, 그래도 이게 참 고혈당 쇼크라니 참 믿기지가 한순간에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너무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고인은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으로 출연해서 이름을 알렸죠. 네. 그 당시 젊은 나이에 60대 노인 역할을 했는데 고인이 인터뷰에서 전 나의 순서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 거꾸로 살았잖아요. 겨우 29. 아, 그때가 29, 네, 맞아요. 일용엄니 할 때가 29살이었어요. 네, 저는 한 40, 뭐 이 정도 되는 네. 줄 알았는데 29에 일용어머니 역할을 했으니 제대로 된 청춘을 못 느끼고 살아서 좀 억울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나이 때부터 계속 그냥 할머니로 그리고 살았으니까. 다들 할머니인 줄 알았죠. 네, 네. 고인은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1986년 MBC 연기 대상을 받았고 이후 드라마 안녕 프란체스카, 영화 가문의 영광, 맨발의 기봉이 등에서 뭐 괄괄한 어머니 역, 욕쟁이 할머니 캐릭터로 맞아요.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뭐 최근까지도 아주 활동에 왕성하셨어요. 영화, 뮤지컬, 예능 등에서 활동한 김수미는 동료들에게 병색을 내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고인과 몰랐어요, 그래서. 맞아요. 다. 전혀 네. 아무도 네. 몰랐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놀라가지고 당황하면서 네. 가짜 뉴스인 줄 알고 그렇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배우 김용건은 2주 전 마지막 통화를 하며 또 봅시다 오빠라고 했는데 그 말을 못 지켰다며 혹시 가짜 뉴스가 아닌가 싶었는데 황망한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젊은 여배우로서 노인역을 소화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프로의식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런 연기 욕심과 열정이 있으니 작품마다 새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불암 배우는 배우란 우수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아프거나 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얘기들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배우 정신이 김수미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수미는 다양성, 직관력, 관찰력이 발달했던 충실한 배우였다고 고인을 회고를 했습니다. 김수미 씨가 약간 욕쟁이 할머니, 막 이렇게 괄괄한 성격인 것에 반해서 굉장히 정이 많고. 인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또 맞아요. 손도 크고 또 음식 유명하잖아요. 음식 프로그램 많이 네, 했었잖아요. 네. 요리해가지고 주고. 네. 그러니까 정말 배우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인정이 넘치는 사람으로도 유명했는데 남 먹이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촬영장마다 음식을 잔뜩 싸오기로 유명했죠. 최불암은 김치도 서너 가지 가져오고 고기도 여러 가지 해서 가져오곤 했는데 날 보면 회장님 오시는구나 하면서 반갑게 맞아줬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일기에서
M3이 어머니 역으로 출연했던 김영옥 분은 최고령 배우시죠. 네. 고인에 대해서 천생 연예인이라면서 일에 목마른 사람처럼 오늘날까지 미친 듯이 뛰어온 사람이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전쯤에 통화할 때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가버리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친분이 아주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던 배우 강부자도 입원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며칠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일 잘하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망연자실해서 앉아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인촌 문화체육관 장관은 이날 따뜻한 인간 같이 전원일기 또 출연했던 맞아요. 배우죠. 그때 옆집 맞아요. 네, 둘째 네. 아들이었죠. 네. 이날 따뜻한 인간미와 유머로 가족처럼 다가오신 분이라며 그 슬픔이 가족을 잃은 것처럼 크게 다가온다며 후배 배우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고인에게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배우 생활을 해온 이 동료 배우들도 너무나 뭐 아쉬워하겠지만 워낙에 네, 또 정이 많고 또 인맥이 대단하죠. 배우계뿐만 아니라 예능계까지 맞아요. 이렇게 막 뭐 나이 상관없이 네, 어린 정말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네. 펼쳐 있어서 그리고 또 많은 팬들에게도 또 이게 마치 이렇게 좀 괄괄한 우리 맞아요. 할머니, 옆집 어머니, 욕쟁이 할머니 네, 그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들이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네. 많이들 애도를 표하면서 조금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그 75살, 저거 아직은 한창 좀 활동 더 그렇죠. 하셔도 괜찮았을 텐데 맞아요. 좀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정말 짧지만 굵게 이렇게 살다 가셨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또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좀 멋진 좀 삶을 사시다가 좀 너무 일찍 네, 간 소식에 좀 많은 이들이 마음을 아파했던 그런 한 주였네요.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탈주 리볼버 런던 아시아 영화제 사로잡다 임지연 런던 최우수 배우상입니다. 소식입니다. 네네. 한국 영화 탈주와 리볼버가 유럽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인 런던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탈주가 지난 23일 영국 런던 오데온 렉스 레스터 스퀘어에서 열린 9회 런던 아시아 영화제 개막작으로 유럽 관객과 만났습니다. 런던 아시아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군요. 네, 거기서 이제 심지어 개막작으로 만났는데요. 네. 이 런던 아시아 영화제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이자 문화 교류의 장으로 올해 9번째를 맞았는데요. 그렇군요. 네, 탈주는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 북에서 벗어나려는 병사 배우 이재훈과 이를 쫓는 보위부 장교 배우 구교환, 저 네. 구교환 너무 좋아하는데 아하. 구교환의 추격전을 그린 영화인데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을 만든 이종필 감독이 연출하고 이재훈과 구교환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네. 이 작품은 지난 7월에 국내 극장에서 개봉해서 전국 256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도 성공을 했고요. 런던 아시아 영화제 전혜정 위원장은 분단이라는 소재는 영국 관객들에게 깊이 와닿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는 주제라며 자유에 대한 갈망을 탐구하는 한국적인 서사가 전 세계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개막적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네. 또 분단 상황에 영국도 좀 비슷한 그런 네. 이야기라서 또 주목을 더 받았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개막작 상영 후 진행된 GV에서 이종필 감독은 영화의 메시지를 떠나서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국, 런던, 홍콩 등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탈주 외에도 또 이 영화제에 한국 영화 한 편이 더 소개가 됐다고요. 네. 그리고 또 리볼버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리볼버에서는 속내를 알 수 없는 정윤선 역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낸 배우 임지연이 같은 날 런던 아시아 영화제 전혜성 집행위원장과 영화제위원회에서 선정한 2024년 베스트 액터 어워드에서 최우수 배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글로리에 출연했던 네, 맞아요. 임지연 배우죠. 네, 그때 대단했죠. 네. 거의 신드롬을 일으켰었는데 임지연 배우는 리볼버에서 카리스마와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면서 올해 동아시아 영화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연기를 펼쳤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지연은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 초청되어 영광이다. 오승옥 감독님과 한재덕 대표님께 특히 감사하고 리볼버 스태프분들에게 이 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며 앞으로 한국 영화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며 세계적인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네, 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화 잘 만드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런던에서 아시아 영화제가 열리는데 그렇죠. 네, 또 한국 거기서 영화 또. 두 편이 네. 소개가 되면서 또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제가 아까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BTS 진의 알비데어 노래 틀어드렸는데, 네. 제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BTS 진 소식이 다음 소식이네요. 네, 지금 제가 얼굴이 그냥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그냥 입이 귀에 네. 걸리고 있어요. 네. 네, 제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네, 저게 네. BTS 중에 최애 멤버가 BTS 멤버 중에 또 특히 예, 진을 제가 아미인데 그 중에서 최애가 진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거기다 또 오상욱하고 네. 같이 이렇게 펜싱 선수, 펜싱 예. 금메달리스트 오상욱하고 같이 뭘 출연해요. 네, 핸섬 가이즈를 촬영해서 지금 제가 너무 설레고 있어서 핸섬 가이즈. 네.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월화엔 월드와이드 핸섬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월드와이드 핸섬. 그런 말도 있습니까? 그런 네, 나라 모르세요. 맨날 나오면 월드와이드 핸섬하고 소개를 하잖아요. 월드와이드 핸섬. 월화헨이라고 네, 네. 거기에 걸맞는 예능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진이 28일 부산 일대에서 진행된 TVN 새 예능 핸섬 가이즈 촬영에 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군대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또 이렇게 BTS의 멤버 진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되게 반갑네요. 네. 핸섬 가이즈는 1박 2일 거기가 어딘데 서울촌놈 어쩌다 사장 시리즈를 선보인 류호진 PD의 스타 신작으로 PD죠?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야외 버라이티 예능인데요. 네. 이 6남자들이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K 명물을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유호준 PD의 신작 예능으로 이번에도 영원한 단짝 차태현이 자리를 지킵니다. 고정 멤버는 차태현, 이희경, 신승호, 이종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동현, 펜싱 국가대표 선수 오상욱이 또 출연을 합니다. 오상욱 선수는 고정이네요. 네, 맞아요. 예능 고정이네요. 저도 이제 고정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매회 이제 다른 게스트를 초대하는데 네. 그 게스트 첫 번째 게스트가 첫 번째 진이에요. 게스트가 진이 출연하는군요. 네, 진이 낙점됐는데요. 네. 진은 평소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는 물론 지상파 예능 등을 통해 독보적인 입담을 인정받은 터라 핸섬 가이즈 멤버들과의 케미 역시 완벽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진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우월한 비주얼로 월드와이드 핸섬이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핸섬 가이즈라는 프로그램과도 잘 어울려서 글로벌 시청자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이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핸섬 가이즈는 12월 1일 첫 방송을 목표로 이제 현재 촬영 중인데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드신 알비데어를 발표했는데 요즘에 이제 화제곡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내달 15일 발매될 진의 첫 솔로 앨범 해피 선공개곡인데요. 신호탄 네. 트랙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티파이 25일자에 데일리 탑송 글로벌 9위로 진입해서 진의 솔로곡 기준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뭐 제대 이후에 이제 뭐 솔로 활동 그리고 뭐 TV 예능 활동 등 다양하게 또 바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진 또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우리 올드 가요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맞아요. 네, 가왕의 새 앨범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노래가 한 3곡 정도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들도 다 좋고 네, 맞아요.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왕 조용필 또 소식이네요. 네, 이번에는 가왕 조용필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책이 나와요. 네. 청춘 조용필. 이름이 너무 멋지죠. 청춘 조용필. 네. 가왕 조용필의 청년 시절을 집중 조명한 평전 청춘 조용필이 출판사 21세기 북스에서 출간되었는데요. 홍성규 작가가 1988년 신참 가요 기자 시절부터 10년 넘게 친분을 쌓고 수많은 인터뷰와 만남을 통해서 그를 지켜본 생생한 기억을 담았다고 젊은 합니다. 시절 80년대부터 젊은 시절의 조용필의 이야기를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연예부를 취재했던 그 기자가 이렇게 네, 조용필 맞아요. 이야기를 쓴 거군요. 네. 뭐 되게 너무 기대가 돼서 그러게요. 뭐 뒷이야기들도 많을 것 같고. 네, 맞아요. 홍성규 작가는 80년대 말에서 2004년 스포츠 신문 연예 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KBS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 MBC TV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연예가 뉴스를 전했었죠. 그랬군요. 대중음악 전문 기자로 많은 글을 썼고 당시 한국 가요계 최정상을 달리던 조용필과 심층 인터뷰를 가장 많이 나눈
분이에요. 네네. 현재는 뭐 여러 연예단체, 가수, 연예인, 연예기획사의 홍보 마케팅 컨설턴트로 좀 활동 중인데요. 전설의 가요기획사 안타 프로덕션의 안치행 회장과 가왕의 가요계 50년 지기 김기욱 PD가 발간 추천사를 쓰고 그 청춘 조용필은 일부가 우리가 몰랐던 조용필의 시간들.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우리가 뭘 몰랐을까요? 그럼요. 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리고 2부는 작은 거인은 어떻게 위대한 탄생을 이뤘나. 3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노래하리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홍성규 작가는 책의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오마주 조용필이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청춘 조용필이라는 제목은 세월은 흘러도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조용필의 젊은 도전 정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곁을 지켜온 팬들의 의견을 주로 들어서 이렇게 정했다고 이렇게 팬들한테 물어봤었나 봐요. 네요. 네. 네. 조용필 팬 여러분들은 또 이제 우리가 몰랐던 젊은 시절 조용필의 이야기 이 네.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전에 소문도 많고 많았었죠. 그러게요.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아주 이번에 이제 조용필의 20집 이제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 선공개곡으로 그래도 돼. 맞아요. 네, 그 노래도 저번에 지난주에 네, 소개해드렸죠. 뮤직비디오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도 위로가 되고 네, 힘들 때 노래가 나왔었는데 또 이번에 또 선공개곡으로 세렝게티처럼 네. 찰나 네. 두 곡이 또 더 공개가 됐는데 네. 둘 다 노래가 또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조용필의 마지막 앨범이라는 네. 인생 마지막 앨범이라는 20집 나중에 또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요? 아주 또 기대가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전해주시죠. 네. 윤여정. 네. 미 에미상 수상작 성난 사람들의 시즌2를 합류한다고 합니다. 미국 넷플릭스 드라마. 네. 성난 사람들. 네. 네, 그 성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감독이나 연출진들도 한국 사람들이 맞아요. 이렇게 이세죠. 네, 이세들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주연 배우도 스티브 연이 또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네, 저는 그 성난 사람들 비프라고. 네, 맞아요. 비프. 네. 성난 사람들을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저는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그래요? 그냥 짤만 좀 봤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본 게, 네. 이게 약간 캘리포니아 LA 지역의 한인 2세, 맞아요. 아시안 2세들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감정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말투도 네. 아빠랑 말하는데 한국말, 영어 막 섞어가면서 네, 네. 말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진짜. 맞아요. 너무 리얼하게. 그죠. 네. 아시아계, 한국계 2세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이야기들. 네. 너무 공감되는 너무 이야기들. 생생하게 묘사를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주제 자체가 성난 사람들. 요즘에 사람들이 화가 많죠. 너무 화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주차장에서 그냥 조그만 일로 막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간다는 게. 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 시즌 2가 네. 제작이 되는데 거기에 윤여정 씨가 또 참여를 네. 해요. 이번에는 억만장자로. 이 억만장자 역할로 네, 막 출연. 가난한 그런 민나리의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억만장자 할머니로.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24일 미국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오스카 수상자인 윤여정이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시즌 2에 출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민나리의 제작사 A24와 다시 한번 호흡하게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난 사람들은 난폭 운전으로 우연히 엮이게 된 도급업자와 사업가를 통해 현대인들의 분노와 슬픔을 그려낸 드라마인데요.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이민 2세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서 호평을 받았었죠. 네. 2023년 공개돼서 골든글러브 시상식 TV 미니 시리즈 부분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었죠. 그리고 에미상 시상식에도 TV 미니 시리즈 부분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맞습니다. 했었어요. 아주 그때 완전 대단했습니다. 네. 네. 작품을 연출한 한국계 미국인 감독 이성진과 주연을 맡은 스티븐 연은 이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극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네. 시즌 2는 새롭게 돌아오는데 젊은 부부가 상사와 그의 아내 사이에 놀라운 싸움을 목격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출연진이 바뀌어서 스토리가 이제 다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캐스팅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오스카 아이자, 캐리 멀리건, 찰스 멜턴, 카일리 스페니가 주연으로 발탁됐는데 새롭게 합류한 윤여정과 함께 컨트리 클럽 주인인 한국인
억만장자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네. 그런데 특이한 게 시드니를 연출했던 이성진 감독은 시즌 2에서 쇼러너로 시리즈를 총괄하고 스티븐 연이 프로듀서로. 아, 스티브 연이 배우가 아니라 이제 프로듀서로 또 함께 참여하는군요. 네. 스티브 연이 왜 안 나오지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프로듀서로 네. 이렇게 한다고 어쨌든 합니다. 한국인들이 중심으로 제작을 하는 작품이니까 네, 거기에 맞아요. 또 한국의 뭐 대배우죠. 뭐 윤여정 씨가 또 출연하고 하니까 굉장히 네, 또 관심이 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윤여정 씨는 이제 세계적인 배우네요. 맞아요. 다 알아요. 네. 윤여정 씨는. 아카데미 시상 상도 받았고 음. 뭐 이렇게 완전히 진짜 세계적인 배우네요. 참 이게 신기하다. 그렇죠. 요즘에 한국 배우들도 이렇게 세계적인 작품들에 막 출연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멋진 연기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에 또 뜨거웠던 연예계 여러 소식들 전해주신 자스민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닝와이드 마지막 곡으로는 조용필의 20집 수록곡 중에 한 곡입니다. 세렝게티처럼. 이 노래는 또 굉장히 들으면 힘이 나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개 들어 달려가 멈춤 없이 흐른 물을 온몸으로 부딪혀